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릴 때 꿨던 꿈이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 어느새 그 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 한마디에 서랍 속 깊이 묻혀버린 경험. 그 꿈을 꺼내려 하면 누군가 말하죠. 그게 돈이 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야?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묻어둔 꿈에게 말을 걸어오는 책입니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 전 세계 85개 언어로 번역되고 8천만 부 이상 팔린 역대 가장 많이 팔린 포르투갈어 소설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초판 900부가 팔리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 지금 8천만 부 팔린 그 책이요. 오늘은 그 책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 중 하나가 됐는지, 그리고 이 책이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를 던드리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쯤 꺼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드릴 거예요. 파울로 코엘류, 194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출생.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사실 소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 쓰는 것에 빠져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걸 정신 이상의 신호로 봤어요. 실제로 3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가 보낸 거예요. 네 꿈은 병이야 라는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거죠. 그 이후에도 코엘료는 방황을 거듭합니다. 록 저널리스트로 일하기도 하고 연극 연출을 하기도 하고 음악 가사를 쓰기도 했어요. 심지어 군사 정권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이 군사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온갖 굴곡을 겪고 나서 40살이 다 돼서야 첫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39살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직접 걸으면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쓴 두 번째 책이 바로 이 연금술사예요. 코엘료 자신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셈입니다.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찾아 나서는 사람. 이 책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건 작가가 그 여정을 머리로 쓴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포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하지만 이 책은 결말보다 여정이 전부이기 때문에 알고 읽어도 전혀 손해 없어요.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스페인 소년이에요. 양측이죠. 원래 신학교를 가라는 부모님 바람이 있었지만 산티아고는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결국 양떼를 몰며 안달루시아 들판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꿈을 꿔요. 반복되는 꿈.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이 있다는 꿈이요. 처음엔 그냥 꿈이려니 했는데 한 집시 여인이 그 꿈은 예언이야, 가봐야 해 라고 말하고 이어서 만난 한 노인, 살렘의 왕이라 자처하는 멜키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의 전설을 따르라고 합니다. 나의 전설, 이 책에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예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 혹은 꿈이라는 개념이죠. 산티아고는 양떼를 팔고 아프리카 탕헤르로 건너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책이 재밌어져요.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한테 돈을 바 털립니다. 무일푼, 이방인, 말도 안 통해요. 보통 이쯤 되면 이건 신호야, 돌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산티아고는 보석상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다시 여정을 이어가요. 여기서 만나는 인물이 크리스탈 상인인데 이 사람이 복선이에요. 꿈은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삶. 꿈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산티아고는 계속 나아갑니다. 사막 카라반에 합류하고 그 여정에서 영국인 연금술사 지망생도 만나고 사막 부족의 파티마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실제 연금술사를 만납니다. 이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 세계의 영혼, 전조를 읽는 법 같은 것들이요. 피라미드에 도달하는 결말은 직접 읽어보시길 권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보물의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처음 여정을 시작한 그 자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결말이에요. 자, 이제 이 책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 속 장면들과 함께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주제, 나의 전설. 이 개념은 책 초반 멜키세덱이라는 노인이 등장하면서 처음 나와요. 산티아고가 양떼를 이끌고 같은 들판을 지나던 어느 날 낯선 노인 하나가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산티아고의 삶을 꿰뚫어 보듯 말해요. 네가 왜 양치기가 됐는지 알아?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었기 때문이지. 산티아고는 깜짝 놀라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이유였거든요. 그 노인은 덧붙여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 사회가 기대하는 자신을 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자기 꿈은 온데간데 없고 남의 꿈을 대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저는 진짜 뜨끔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순간이 있었나요? 분명 어릴 때 꿨던 꿈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꿈 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게 민망해진 순간. 그게 바로 코엘료가 가장 두려운 것으로 보는 상태입니다. 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그 순간이요. 두 번째 주제, 크리스탈 상인, 포기한 삶의 초상.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사실 주인공 산티아고가 아니에요. 탕헤르에서 만난 크리스탈 상인이었어요. 산티아고가 탕헤르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무일푼이 됐을 때 일자리를 구한 곳이 바로 이 크리스탈 상인의 가게예요. 상인은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중년 남성인데 사실 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성지 메카로 순례를 떠나는 것.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 꼭 가야 한다는 그 꿈이요. 그런데 상인은 절대로 메카에 가지 않아요. 이유가 가슴을 때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메카에 가는 꿈이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었어. 만약 실제로 가버리면 이후엔 뭘 바라고 살겠어? 이 장면에서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루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꿈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상태 자체가 그에게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잃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코엘료는 바로 이 지점이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꿈은 결국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닻이 된다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장사 수완을 발휘해 크리스탈 가게를 번창시키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상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다시 길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주제, 전조 세계의 언어를 읽는 법. 사막을 건너는 카라반에 합류한 산티아고는 연금술사를 만나기 전 낙타몰이꾼 한 명과 대화를 나눠요. 그 낙타몰이꾼이 말하죠. 나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 사막은 오늘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거든. 이 대화가 복선이에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전조거든요. 세상에는 항상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새의 비행 방향, 바람의 변화, 사람들의 눈빛, 그 신호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직접 이걸 가르쳐요. 사막을 말없이 걸어가면서 독수리 2마리의 움직임을 보고 적군의 공격을 예측하는 장면이 있어요. 산티아고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묻고 연금술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막의 마음을 읽었어. 그러더니 산티아고를 향해 말해요. 너도 읽을 수 있어. 넌 이미 읽고 있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티아고는 양치기 시절부터 양떼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와 위험을 본능적으로 읽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스스로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좋았어요. 흔히 직관을 믿어라 하는 말을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직관이 사실 오랜 관찰과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신비로운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감각이라는 거죠. 네 번째 주제, 납을 금으로 여정이 만든 사람. 자, 이 책의 제목이 연금술사잖아요. 연금술이 뭔지 아시죠? 납 같은 싸구려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중세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인류의 오랜 집착이죠. 그런데 책 속의 연금술사는 실제로 그걸 해냅니다. 납을 금으로 바꿔요. 산티아고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놀라서 묻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연금술사의 대답이 이 책 전체의 핵심이에요. 납과 금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납이 나의 전설을 실현하면 금이 된다고.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때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산티아고에게도 적용돼요. 처음 양치기로 나타난 소년이 어느새 사막의 언어를 읽고 바람과 이야기하고 자기 심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몸은 같은 산티아고인데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보물을 찾아 나선 여정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말에서 보물이 원래 자리에 있다는 게 더 강렬하게 다가와요. 보물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여정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자리를 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는 능력 자체가 여정을 통해 만들어진 거니까요. 비판적 시선. 이 책에서 아쉬웠던 점은 너무 이상적이다는 거예요. 꿈을 쫓으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메시지가 현실에서 구조적 제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칫 노력이 부족해서 내 꿈이 안 이루어진 거야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두에게 같은 출발선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책의 문체가 우화 형식이다 보니 캐릭터들이 입체적이지 않아요. 주인공 산티아고는 거의 성장서사의 도구처럼 쓰이고 파티마 같은 여성 캐릭터는 사랑의 대상으로만 기능하는 면이 있죠.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진부하지 않나 싶었어요. 꿈을 따르라는 메시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읽을 때 달랐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니까 라는 이유로 쌓아놓고 진짜 하고 싶은 걸 언젠가로 미뤄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책이 주는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묻는 불편함. 질문이 불편하다는 건 아직 뭔가가 살아있다는 뜻 아닐까요? 마무리 추천 독자. 연금술사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꿈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분,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잊고 산 분,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잃어버린 분, 아니면 그냥 가볍게 잘 읽히는 철학적 이야기 한 편이 필요한 분. 반대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 캐릭터 심리 묘사가 깊은 소설을 원하시는 분께는 솔직히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의 나는 12살의 내가 꿈꾸던 그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답하기 불편하다면 오늘 밤 이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